그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런 이제 참 황당한 공상 소설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북한군 600명이 이쪽에, 우리 쪽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분들이 낙하산을 타고 왔는지 휴전선을 넘어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 만일 그게 만에 하나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 당시 1980년 5월은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가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던, 군을 통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영웅이라고 칭하는 전두환 씨를 비롯한 당시 신군부는 북한군 600명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국토를 참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단세포적인 상상력을 갖고 국민들을 현혹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그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버젓이 유튜브에서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난해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하고 폄하하는 행위, 그리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그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문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2개 채널 64건의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통신심의를 신청한 허위 조작 영상 64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이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 씌워, 주한미군 북한군 광주 침투 긴급 대책 회의 등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조작 영상이 58건이고,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의 영웅, 또는 5.18 유공자는 5.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 했다는 등의 5.18 유족과 관련된 날조 모욕 혐오 영상이 6건입니다. 총 64건의 영상은 정말로 다른 해석과 판단이 불필요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의도를 갖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유튜브 12개 채널 64건의 허위 조작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6조 헌정질서 위반 등의 내용을 보면은 헌법에 반해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 사망을 보면 사회 통합과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서 통신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서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
SK 브로드밴드, KT, LG, U+ 등이 해당되는데요.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의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3년 6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2개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과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 혐오하는 발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참고로 특위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한 이유는 특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 조작 정보의 80%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가 채널이 생산한 5.18 허위 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해서 시청을 할 경우 같은 부류의 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있고 또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결정적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허위 조작 정보와 경제적 이익이 결합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허위 조작 정보로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면 이에 비례해서 광고료 수입이 느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위는 그동안 이러한 심각성을 국정감사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 구글 코리아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코리아는 아직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18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업 광고를 배치함으로써 기업이 허위 조작 정보를 마치 지원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에도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대한상공회의소 측과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등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터넷 사업자는 법적으로 단순 매개자로 분류가 돼서 허위사실 표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처벌했는데 그것을 유통시키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시장에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만 규제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의 운영자가 직접 불량식품의 공급 차단과 유통 방지에 나서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위는 공적 규제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